연준이 트럼프 행정부에 끌려간다는 이미지를 주는 순간 시장이 연준을 바라보는 신뢰가 무너질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 기대가 탁 튀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연준을 좀 이렇게 굴복시키려면 오늘 날짜가요. 네네. 아 오늘은 아니네요. 내일인가요? 내일 밤인가요? 이제 FOMC. 내일 모레죠. 내일 내일 모레 네. 이게 나오면은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있었거든요. 점도표를 봤더니 네네. 3.0이 더 길게 봤을 때 3.0으로 딱 멈춰 있는 예, 거예요. 예. 원래 연준에서 2.0이 목표라고 하지 않았나? 근데 예. 왜 점도표가 3.0에서 딱 이렇게 덜커덕 있지? 설마 이거 연준이 2.0을 포기한 건가? 왜 3.0이 이렇게 오래 가지?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 2.0, 2.5 정도 바라보다가 지금은 이제 3.0까지 장기적인 그 롱거런에 대한 금리가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 쉽게 안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기저에 깔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3을 바라본다는 건 실질 금리가 1인데 여기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이 정도 이제 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옛날에는 많이 내려가가지고 안 올라온다고 봤는데 이제는 뭐 이 물가가 2% 밑으로 누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겠네라는 그쵸. 인식을 예. 점점 시장이 자연스럽게 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것들을 연준 위원들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약간 시각이 옛날에 디플레이션을 바라봤으면 예.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단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 카드를 쓰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예. 걷잡을 수 없이 뛰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을 할 텐데 와. 지금 왜 금리 인상 카드를 접어놓냐면 예. 이런 거죠. 지금 성장이 조금 미국의 실업률이요. 작년에 3%대 중반이었다가 지금 4점대 초반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고용시장도 조금씩 둔화되는 건 팩트거든요. 예. 물론 그게 침체를 가리킬 정도로 안 좋은 숫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조금씩 좀 냉각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냉각보다는 조금씩 좀 뭐랄까요? 좀 캄다운? 온기가 예. 그렇죠. 캄다운되고 있는 예.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성장에 대해서도 연준이 바라보니까 이거 성장 만만치 않은데? 이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다 대고 금리 인상을 지른다? 부담스럽죠. 그런데 예. 물가가 여전히 부글부글해요. 그래서 이 물가를 견제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건 맞거든요. 예. 그러면 물가를 보면 금리를 올려야 되고 성장을 보면 내려야 되고 이게 이제 모순인 거예요. 음.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심각한지를 바라봐요. 근데 성장은 물론 둔화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소파 소굿이에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건데 물가 목표를 넘어선 지 벌써 4년이 됐거든요. 예. 이거는 다시 올라갈 수 있어서 이거는 무서운 거죠. 관세까지 때리게 되면 올라갈 것 같으니까 후달리겠죠. 그러면 당연히 연준 입장에서도 이 금리를 갖다가 낮춘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물가를 보면 올려야 되고 성장을 보면 낮춰야 되죠. 두 개를 종합하면은 물가 쪽이 조금 더 심각하니까 예. 올리지는 않는 대신에 내릴 때 굉장히 신중하게 내리자. 이런 패턴으로 지금은 현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술은 하지 말고 그냥 이제 통원 치료 정도로 네, 해서 그래서 일단은 오래오래 병원 알아. 뭐 그런 느낌으로 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저 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기준금리가 3.0으로 목표가 바뀌면 금융시장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 만약에 연준에서 인플레가 다시 한번 터졌다 쳐서 이제 2.0은 한동안 모르겠고 한 3.0 한 5년 10년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시장? 지금 시장이 예. 이미 그걸 조금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장기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와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년짜리 국채금리가 4% 조금 안 되거든요. 3.9 나와요. 근데 10년짜리 국채금리가 지금 4.4 정도 되고요.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30년짜리가 5에 가까워요. 그러면 2년짜리가 3.9, 10년짜리가 4.4, 그 다음에 30년짜리가 지금 4.9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얼마 전만 해도 2년 전만 해도 이게 역전이 돼 있었어요.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높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장기로 가도 금리가 잘 안 내려올 거예요. 이 기대를 반영하는 게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옛날에는 인플레이션은 없어. 계속 인플레이션은 가라앉을 거고 성장도 둔화될 거야. 이 생각이 들면은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갈 위험은 없고 내려갈 위험만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채권에 한 달을 투자할지 한 1년을 투자할지 10년을 투자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투자할 때 보면은 2%인데 10년까지 투자하려니까 이 사이에 뭔가 무슨 일이 금리가 올라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2년짜리가 단기 투자하는 게 한 2-3% 정도 되면 거기에 불안함을 받쳐가지고 10년짜리는 뭐 4% 이렇게 이제 빌려줬단 말이죠. 근데 내려갈 거라는 위험만 있지 올라갈 거라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으면 2-3%에 발행하잖아요. 단기를. 장기도 똑같이 2-3%에 그냥 반영을 시켜버려요. 내려가기만 해요. 오히려 2-3%보다 낮게 프라이싱 하는 거죠. 왜? 미래 인플레이션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미래 인플레이션이 존재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긴 거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프리미엄을 줘야죠. 예. 그래서 2년짜리를 갖다 2-3%에 발행하면 10년짜리에다가 그만큼 1-2%의 프라이싱을 더 줘가지고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장기금리가 높아진 장기금리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커지는 것 같다가 견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해라 가지고 이제 뭐 투자 자금들이 들어와서 뭐 시설 공장도 짓고 뭐 건설도 하고 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장기 금리가 뜨면은 이 조달 금리가 비싼 상태니까 투자하기가 좀 빡세거나 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맞는데 오히려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네. 굉장히 믿을만한 국가에서 요즘 좀 믿을만한 국가라는 말 좀 조심해야 되는데 예. 어쨌든 미국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근데 이제 금리를 좀 높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투자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 높은 금리를 주면서 돈을 빌려와야 되니까 이게 트럼프가 싫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한테도 너네가 금리를 낮추지 않아가지고 지금 5천억, 6천억, 7천억 달러를 지금 이자 비용으로 쓰고 있다. 다 파월 탓이다. 그래서 빨리 내려가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를 빨리 내리고 싶을 거예요. 무조건. 그래야 재정 적자가 줄어들고 재정 적자가 줄어들어야 자기들 마음대로 편하게 돈을 풀 수가 있을 테니까. 근데 지금 파월이 인플레이션을 견제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는 거죠. 예.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월 의장이 어쨌든 버틴다 하더라도 저번에 베센트 장관말 보니까 1월 달에는 새로운 연준 의장 선출될 거다 네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트럼프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연준 의장이 바뀌어도 연준이 좀 저항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한두 번 정도는 더 따라줄 수도 있겠지만 연준이 트럼프 행정부에 끌려간다는 이미지를 주는 순간 시장이 연준을 바라보는 신뢰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냥 아서모드 그러면, 되는 거죠. 예. 인플레이션 기대가 탁 튀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연준을 좀 이렇게 굴복시키려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런 동화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햇님하고 구름하고 등장을 해요. 있어요. 저 나그네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 예. 나그네가 외투를 벗겨보자. 바람으로 벗기자, 그쵸. 햇빛을 예. 벗기자. 그래서 예. 구름이 내가 먼저 해볼겠는데 후 했는데 아무리 네. 불어도 이런 건데 햇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준이라는 나그네가 금리 인하라도 외투를 벗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트럼프처럼 갈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제압할 수 있게 연준이 그 신뢰를 줄 수 있게 그냥 내깔려 놔두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면서 저 연준이 보다 빠르게 움직이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흔드는 게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쉽게 못 낮추면 연준도 금리 인하하기가 더욱더 난이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럼 파월 의장만 계속 쥐잡듯이 계속 괴롭히는 것만 오래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하반기 내내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많이 괴롭히는 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자기들한테도 계속 바람 부는 거랑 똑같습니다. 나그네한테. 그렇죠. 내릴 수 없는 사람한테 네네. 내리라고 지금 강요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나. 어쨌든 이제 이렇게 보면서 금리는 어쨌든 좀 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미국이 금리를 어쨌든 못 내리는 상태고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뭐 금리 차가 좀 좁혀진다던가 이렇게 됐을 때 NK리 청산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작년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게? 그러니까 진짜 공교롭게도 그게 이 아구가 맞아 떨어진 건데 네. 이 일본은 견디다 안 되니까 금리 인상해야겠네 해서 마지막에 코너에 등 떠밀려서 금리를 올린 거예요. 딱 작년 이맘쯤 7월에.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작년 네. 7월에 하필이면 미국 경제가 냉각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샤베 법칙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예, 경기 둔화 얘기가 예, 나와요. 예. 그러면서 연준도 금리 내려야 된대요. 갑자기. 음. 그럼 연준에서는 금리를 확 잡아내릴 것 같고 일본은 금리를 확 올려야 될 것 같잖아요. 예. 이 둘이 그러니까 일본도 금리 인상을 할 때 미국이 가만히 있을 때 올리면 되는데 얘가 등 떠밀려서 하다 보니까 여기는 등 떠밀려서 내려오고 이 둘의 갭이 확 줄어드니까 여기서 이제 NK리 청산하면서 확 다시 이제 그냥 뒤집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일본도 근데 이제 대신에 뭐냐면 작년에 일본과 올해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작년을 겪어봤다는 거죠. 언제 이렇게 움직이면 큰일 나는구나라는 걸 이미 봤죠. 그래서 일본도 만약에 미국 경기 둔화되면서 미국의 금리가 내려올 것 같잖아요. 그럼 거기다 대고 금리 인상을 무턱대고 지르는 것보다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저 선수가 도루를 되게 잘한다는 걸 아는 투수는 예. 그냥 직구만 던지는 게 아니라 계속 견제를 하겠죠. 그렇죠. 예, 계속 이제 미국 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공을 던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NKD 청산의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봐요. 예. 공교롭게도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게 다만 이제 조금 긴 관점에서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는 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지금 이제 관세부터 시작해서 달러, 금리까지 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저 여러분들도 정말 많은 걸 배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앞으로도 많은 또 활동 기대하고요. 뭐 또 신간 준비하시는 거 있으세요? 이거 이제 천천히 또 준비. 언제쯤 나와요? 1월에 나와요? 모르겠습니다. 네,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